새로운 노동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고용시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용시장을 살펴보기 전에요. 요즘에 은퇴하는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요, 1955년 이후부터 출생하신 분들, 그래서 63년까지 출생하신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분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그 고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율이 76.5%로 높습니다. 그 이전 세대들보다 학력 수준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혼 유배우자의 비율이 88.3%로 높습니다. 결혼했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그렇게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저희 때만 해도 결혼도 필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대부분 결혼했고요. 그래서 지금 기혼과 유배우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베이비붐 세대는요,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가구 소득과 자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렇게 소득과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시장 참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은퇴 후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분들도 취업해서 또 오래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아서 그 실질 은퇴 추정 연령이, 그리고 언제쯤 은퇴할 것인가 추정하는 연령이 남자는 71.4세, 여자는 74.6세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 경제적인 문제로 취업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유형 중에 86.6%가 생계형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학력도 높고 자산도 많고 소득도 많고 한데 일을 더 하시려고 한다. 또 오래 하시려고 한다. 그 이유가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 경제적인 수입이 생기는 쪽, 생계형으로 일을 하려는 분들이 많다. 이게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고령층의 향후 취업 의사와 취업 동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령층은 55세에서 79세 이 사이의 연령층에 해당되는 분들 말합니다. 자, 이분들의 향후 취업 의사를 보면요, 남자들은 장래 근로를 원하는 비율이 7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취업을 하려고 합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질문해 보니까 57.6%가 생활비의 보탬이 될 목적으로 취업을 희망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여자분들은 55.2%가 장래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요. 이분들 중에 남자보다 더 높은 비율, 그러니까 63.4%의 비율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취업을 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장래 취업 의사는 남자들의 비율이 높고, 그 취업 의사가 있는 분들 중에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취업하려는 비율은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높다. 자, 그러면 고령층 노동시장의 특성은 어떨까요? 일단 요즘에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기대 연명이 증가되고 있어서 생애 근로 기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기대 연명이라는 용어 혹시 아시나요? 이 특정 연령층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가, 그게 기대 연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60세 분들의 기대 연명, 그러니까 60대 남자의 기대 연명이 1970년에는 72.7세였는데 2018년에는 82.8세로 약 10살가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60세 여자분들의 기대 연명은 70년도에 78.4세에서 2018년도에는 87.5세로 9살가량이 늘어났죠.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래 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났다. 그럼에 따라서 또 이런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 거죠. 요즘의 추세대로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고 있고요. 일과 여가의 균형을 지향을 하고 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업별 분포를 보면은 그 단순 노무 종사자가 가장 많습니다. 24%에 해당되고요. 서비스와 판매 종사자가 약 23% 해당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계신가? 고령층 재취업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고령층,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5세에서 79세 이 연령층을 말하는 거고요. 이분들 중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57.5%, 고용률은 55.5%인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취업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주된 구직 경로, 그러니까 가장 많이 구직한 경로가 친구나 친지의 소개나 부탁으로 구직을 했다는 비율이 35.8%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나 기타 공공취업발전 기관을 통해서 구직을 했다는 비율이 약 33.4%.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그 친구나 친지 등 그 인맥에 의해서 취업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공공취업발전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으니까 은퇴 후에 취업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인맥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공공취업발전 기관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그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근로 희망자 비율은 약 67.4%가 되고 있고요. 또 희망하는 근로 상한 연령은 평균 73세, 그러니까 73세까지는 일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거고, 희망하는 평균 임금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정도 주면 이분들이 취업할 의사가 있을까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데요. 남자들은 가장 많은 비율로 나온 게 월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주면 취업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요. 여자분들은 더 낮습니다. 월 150에서 200 정도 주면 취업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연령대별 일자리 증감 현황을 보겠습니다. 일자리 비중, 우리 사회의 일자리 비중은 아무래도 30대, 40대가 60대 이상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 일자리 수 증감 현황은 달라요. 이 20대 이하의 일자리는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8만 2천 개가 감소했습니다. 30대도 8만 2천 개가 감소했고요. 반면에 50대의 일자리는 12만 8천 개가 늘었고 60대 이상인 분들이 가는 일자리는 2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은 일자리가 줄고 중장년층의 일자리 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증가한 일자리가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분들을 보살펴야 되는 그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에 중장년 고령층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요, 중장년층의 고용시장 상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장년층이라고 하면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신가요? 중장년 55세에서 64세가 가장 핵심적인 연령층이고요. 네. 좀 넓게 보면은 40에서 뭐 69세 정도까지도 중장년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연령대 요즘 중장년층의 이제 채용이 실제로 수치상의 변화가 있나요? 어때요? 20, 30대의 일자리 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지난 1년간 50대, 60대 분들의 일자리 수는 더 증가했어요. 오. 네. 아, 그래서 그래요? 50대 일자리가 뭐 12만 8천 개, 60대 분들 일자리는 뭐 22만 5천 개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 직종이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을 그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그 대인 서비스, 접촉을 해야 되는 서비스인데 이거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만나 사람을 직접 접촉해가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는 안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이쪽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자리는 아마 고령화가 점점 더 심해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기는 해요. 그 실례로 그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령화가 앞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밖에 나와서 뭐 안내도 하고 정리하고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에도 실제로 어르신분들이 다 일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갈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채용이 됐는데 그만두시는 사례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네. 어떤 건가요? 일단 중장년층 분들은 나이가 많으시죠.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시고 또 전에 또 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자리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은퇴 후 재취업한다는 게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더 큰 조직에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더 복잡도가 높은 직장으로 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그 적은 규모의 기업, 적은 규모의 조직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네.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은 전에 있던 조직과 이 조직 문화가 너무 다르거든요. 전에 있던 조직은 딱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고 딱 위계가 써 있던데 지금 뭐 작은 직장에 들어갔더니 뭐 이것도 하라고 시키고 이것도 하라고 시키고 또 뭐 사장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거긴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들어가서 이 기존 직원들과 이제 다 이렇게 융화가 안 돼서 소통의 문제도 이제 있겠네요.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만두는 계시고 내가 굳이 생계가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을 했어요.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내가 보던 모습과 내가 기대했던 일과는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그걸 뭐 견디지 못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재취업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 조금 염두를 하시고 들어가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냥 겉만 보지 마시고 네. 거기 다니고 있는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진짜 내가 적응할 수 있겠다 그런 경우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내려놓으시는 것도 네. 왕년의 내가 이제 아니라 네, 그렇죠. 지금 이제 현실을 조금 직시를 하시고 어느 네. 정도 내려놓고 타협하실 부분들은 좀 그렇게 하시면은 네. 더 이제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장년 고용시장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취업 관련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고용시장 이해를 통한 현실 직시입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있다가 나오면 그 바깥 고용시장이나 노동시장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거 시장 현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이해와 변화 관리입니다. 내가 퇴직을 해서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분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해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을 해서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우리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취업 시장에 뛰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내가 나올 때 이 정도 자리에 있다 나왔으니까 뭐 당연히 취업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힘들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구인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구인 기업체에서 모집 공고를 냈는데 단순 노무직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력서를 쓰면서 거기에 무슨 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무슨 뭐 장관상을 받았다 이런 거 이력서 쓴다고 해서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더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겠죠. 구인 업체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여기에 맞추어서 나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구인 업체에서 내가 그 업체에 들어가면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에 대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직 활동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노동력을 팔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구직에도 테크닉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직 기술을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까지 뭐 안 해보셨기 때문에 생소할 수가 있겠지만요. 다시 이력서를 쓰셔야 되고요. 다시 또 면접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원하는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에 맞춘 구직 서류 준비하시고 본인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면접 질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 거에 대한 그거를 파악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하겠죠. 첫인상이나 목소리, 태도 같은 거. 자, 이런 자세한 그 면접 스킬 등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은퇴하시고 지역마다 있는 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개인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자세한 상담과 전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킹을 통한 구인처 발굴입니다. 우리가 그 채용시장이 공개 채용시장과 비공개 채용시장이 있습니다. 공개 채용시장이 뭔가 하면은 채용 포털 사이트에 모집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워크넷이나 그리고 이런 광고지 이런 데 공개해서 채용하는 것을 공개 채용시장이라고 하고, 반면에 비공개 채용시장은 아름아름해서 채용하는 것을 비공개 채용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채용시장이 공개 채용시장과 비공개 채용시장 중에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높을까요? 네, 비공개 채용시장의 비율이 80%로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내가 그 비공개 채용시장을 통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맥을, 네트워킹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직장생활 경력 쌓으시면서 만들어 놓은 인맥을 관리를 잘해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일자리도 이미 정해져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 가서 내가 당신 회사에 가면은 이러이런 성과를 내주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역제안을 통해서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 신종년 경력형 일자리라고 있습니다. 신종년 경력형 일자리. 이거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예산이 반반 이렇게 부담이 돼서 만들어진 일자리인데요. 신종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그 지역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종년들의 그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자리인데요. 여기 일자리 참여 자격은 나이가 만 50세에서 70세 미만 이분들 대상이고요. 또 필요한 자격 조건이 그 본인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이 뭐 3년 이상, 그리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 자격증이나 아니면 공인 민간 자격증이 있어야 경력과 자격을 인정받아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기준은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 사회 서비스 일자리 이런 게 주로가 있고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 일자리 사례를 보면은 그 중소기업 기초 컨설팅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체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그 중소기업에 가서 그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거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있고, 또 50+ 컨설턴트라고 해서 그 시청이나 구청에서 민원실에 앉아서 그 상담을 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거 이런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해당 기업체에 채용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수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보험도 적용이 되고 뭐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런 거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일자리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신종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그 퇴직 전문 인력이 그 비영리법인이나 그 사회적 기업 등에서 그 자신의 경력과 지식을 활용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경력형 일자리보다는 보수가 당연히 적죠. 그래서 월급 받는 거, 돈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리고요. 하루에 17,000원이나 25,000원 받을 수 있고 1년에 약 330시간 정도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취업이나 창업 관련 공적 지원 기관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우선 워크넷 많이 들어보셨죠? 워크넷에 들어가시면 뭐 일자 정보 같은 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여기 활용하시고요. 청년, 여성, 장년 이렇게 취업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그 장년층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장년층은 어떤 일자리들이 모집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지역별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이거는 각 지역별로 뭐 상공회의소나 노사발전재단, 경영자협회 이런 데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에는 그 50+ 포탈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가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고요. 고용노동부의 HRD 넷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직업훈련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내일 배움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내 일 찾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은퇴하시고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말씀드린 팁을 이용해서 재취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은퇴 후 재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준비를 하면 좀 늦으실 것 같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재직 중에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셔야 할까요? 이 생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 하나의 직장에서 평생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직장을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 나오기 위한 준비를 이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부터 미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그 주 경력뿐만 아니라 그 부경력도 함께 쌓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파악해서 그 강점을 개발하는 노력, 그리고 자신이 뭐 다른 분야에 뭐 취미가 있다든가 하면 그쪽 취미를 좀 더 개발해서 일자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 노력. 하다못해 뭐 내가 뭐 귀농을 하겠다 그러면 주말에는 시골에 가서 농사일도 이렇게 해보면서 이 농사를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인가 내 길인가. 체험해보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자격증도 미리 좀 따놓으시고 할 게 많네요. 많아요. 생각이 있다면 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노후 준비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특히 은퇴 후에 일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강조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 일자리나 재취업 관련 강의를 할 때 꼭 시작하기 전에 그 수강생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이에요? 두 가지 선택형입니다. 네. 1번이 그겁니다. 은퇴 후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일을 하러 다니는 것과 2번 매일매일 무료하고 심심하게 보내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건강에 좋을까? 건강에 좋을까?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네. 하기는 싫지만 이런 단서를 다는 분을 처음 봤어요. 생각할 것도 없이 1번이라고 그렇죠. 답변이 나오죠. 네. 설사 일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답은 1번이에요. 네, 그렇죠. 생각이 맞아요. 없더라도 답은 1번인데 그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 나 일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 하는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퇴직할 때는 그냥 뭐 푹 쉬고 싶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취미생활하거나 아니면 그냥 운동이나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 고성장 시대를 살아왔던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열심히 일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좀 쉬거나 이렇게 무료하면 그걸 견디어낼 수가 없어요. 그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다양하게 취미 생활을 해도 이 가슴 한켠으로는 좀 헛헛한 그 구멍이 뻥 뚫린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을 하면 채워지는 거죠.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쉬는 것은 최소로 하고 바로 뭔가라도 해보시라. 꼭 돈을 벌기 위한 일뿐만 아니라 뭐 정신을 개발하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뭐 취미 생활하는 거, 뭐 사회에 기여하는 일도 다 일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조하시는 부분이 한마디로 딱 표현하시자면 은퇴 후에는 무엇을 하더라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놓자.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놓자. 무엇이 되든 간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퇴 후 재취업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